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하락 이유와 급등주 미리 사기로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 하락이 많이 나와서 많이들 힘드실 거고요. 다만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냐에 따라서 지금이야 다들 계좌가 좀 까여 있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시장 급락은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이걸 인버스 산다고 수익 나요? 인버스 올랐어요? 인버스 산다고 해서 인버스가 급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2, 3%, 3, 4% 올라가봐야 뭐합니까? 돈도 안 되는 거, 몰빵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면 풋옵션 산다고 돈 법니까? 주식은 다 까먹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다 힘들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 내내 어떻게 보면은 좀 약세장이 나왔습니다. 오른 것도 없이, 슬렁슬렁 빠지다가 어제 오늘 계속 빠진 건데, 과연 이 하락이 왜 나왔고, 앞으로 언제쯤 올라갈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고, 계속 하락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초간단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겁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내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올라갈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고, 또는 시장 무관 급등주로 또 대응을 해야겠죠. 이 지수가 왜 빠졌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 경기 부양책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미국과 유럽이.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차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재봉쇄 가능성.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젯밤에 문호진 재무장관이 10월 달에는 대선 전까지는 통과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증시가 빠졌고, 이게 글로벌 악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악재. 두 번째는 내적으로 맞습니다. 기관들이 팝니다. 근데 기관들이 왜 파냐?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11월달, 12월달 시장이 약해지지 않나.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왜 파는지는 사실 기관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정권이 바뀔 거로 보이죠? 맞습니까? 미국의 정권이 민주당으로, 원래는 이 트럼프와 공화당이었잖아요. 근데 바이든과 민주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죠? 지금 제가 어제 잠깐 좀 보여드렸었는데, 미국 대선 예측 모델에서도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86%봅니다. 90% 넘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맞춘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지금 또 틀린 거 아니냐, 트럼프 때도 몰랐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샤이 트럼프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거였고, 결과 뒤집어졌던 건데요. 지금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샤이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이번 모델은 아마 맞을 것이라는 거고, 실제 지지율도 계속해서 바이든이 우상이 나오고 있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중대한 코로나를 막지 못했다라는 책임, 자기도 걸렸고,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바이든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들 제가 다 설명드렸었죠. 이 그림들을
그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되면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재생이 계속 간다 그랬죠. 신재생이. 예. 그동안 주도주였던 뭐 전기차 소재, 5G, IT는 약해질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좀 몇 개 빠지긴 했습니다만 수소차는 올라왔고 또 풍력주 중에서 몇 개 또 올라왔고요. 근데 5G는 다 빠졌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을 대비해서 기관도 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파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2,200억. 예. 2,000 거의 300억 거의 가까이까지 갔다가 그래도 2,200억이 됐습니다. 뭐 막판에 개미 눈꽃만큼 좀 사가지고. 근데 거래소 많이 안 팔죠. 코스닥을 많이 파는 코스닥을. 예. 이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언제 올라갈 것이냐? 언제 올라갈 것이냐? 저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알 수가 없죠. 예. 다만 이게 이제 기간의 매도 물량 때문에 빠지는 거고 이 기간이 팔 만큼 팔아야 올라갈 텐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지수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떨어지는 지수를 지금 이 동학개미가 다 받아주고 있는데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1시 이후로 저점을 지켜주다가 요란 지켜주다가요. 1시 이후로 급격히 빠졌는데 요게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온 거죠. 요게. 그리고 그 이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 자체가 꼬리가 된 거예요. 자, 사실 빠질 이유가 10월 달만 지나면은 악재는 다 사라질 이슈거든요. 왜냐면 미국 대선만 끝나면 지금 이 시장에 빠지는 이유가 사라지고, 근데 국내에도 이 대주주 이슈라고 한다면은 이게 11월 달에는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뭐 유예할 것이다,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 걸 유예할 것이다 발표가 나올 거니까 10월 말 지나면 다 없어질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동학개미들은 계속 살 타임을 노리고 있는 거고 또 기간도 팔잖아요. 팔 만큼 다 팔면 다른 종목을 또 다 주워 담아야 됩니다. 기간도 이제는 실제로 뭐 시장을 좋게 보고 나쁘게 보던 간에 12월 달을 보고 12월 달에 수익률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그 내년도에 또 펀드 자금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간도 이제는 또 수익날 종목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하루 이틀 빠지면서 좀 힘들지만 언제든지 저점이 나올 수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저점 모양새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 오늘 조금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내일 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빠진 상황에서는요. 오늘 기간의 매도 물량도 거의 2천억 나왔고 이렇게 막 몇천 원씩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되는 현금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만약에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게 이제 어떤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뭐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때 빠졌던 것은 9월달 이때 빠졌던 것은 왜 빠진 겁니까? 정책 공백이었죠. 정책 공백. 미국의 정책 공백, 그 다음에 유럽의 재봉쇄 우려감. 그게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고, 또 이 9월달에 하락을 뒤로하고 지금 9월 말부터 10월까지 또 계속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못 산 이 동학개미들이 또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동학개미는 굉장히 소심한, 그냥 단타나 치고 뭐 만약에 저 미수 껴가지고 대출 받았고 하다 보니까는 좀 빠지면 저 스톱 물량 나가고 뭐 그런 개미였지만 지금은 이 부동산 자금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학개미만 올라가는 동학개미만 지금 이 시장 올라온 게 왜 올랐던 거예요? 동학개미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동학개미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아마도 굉장히 겁이 날 수 있는 시장인데요. 결국 이 하락세가 끝나면 크게 올라가는 시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10월 달로 본다면 이제 10월 달이 뭐 내일 지나고 나면 딱 2주간 남았죠. 그럼 빠진다면은 만약에 2주 동안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어요. 빠진다면.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저점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 악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을 보시면 어저께 0.8%밖에 안 빠졌어요. 사실 경기부양책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내용만 생각한다면 오늘 문우진 재무장관이 10월 달에 경기부양 나오기 힘들 것이다. 협의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 내용만 본다면 한 3% 빠져도 안 이상합니다. 마이너스 3% 빠져도 안 이상해요. 경기부양은 대선 전에 안 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가 빠져도 안 이상해요. 근데 미국의 투자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10월 달에 안 해도 된다. 11월 달에 결국 할 거 아니냐. 응? 트럼프도 대선에서 이기면은 더 큰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원래 큰 경기 부양을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기면 바로 가는 거고 트럼프가 이겨도 바로 대규모 경기 부양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달에 못 한다 하더라도 11월 달에는 무조건 대규모 경기 부양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나스닥이. 예. 들 빠지는 겁니다. 들 빠져요. 왜?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많이 안 팔고 또 그런 기대감에 사는 것도 있다 보니까는 급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시장을 보고서 지금 우리 그 지수를 보고서 아마 이거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급락은 없다는 겁니다. 급락은요. 지금 잘 보세요. 유럽의 확진자가 지난 3월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알잖아요. 다들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딱 10월달이잖아요. 10월달? 10월달이죠?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뭐, 저, 2차 팬데믹이 나오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3월달 같은 급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가는.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금 수급이. 그죠? 근데 마침, 치료제 승인이 또 하나 나오게 생겼어요. 이 아비간이라는 그 코로나 치료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독감 그 치료하던 건데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아비간 곧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승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일본 집중치료의학회 등 가이드라인에서 아비간 경증자에게 약하게 추천한다. 네. 중증 환자에게는 권고하지 않는다. 중증 환자는 뭐예요? 스테로이드제 추천한 스테로이드제. 그죠? 그래서 일본 후지필름 홀딩스가 곧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후보인 아비간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15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그래서 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전망이고 엊그제 같은 경우도 존슨앤존슨에서 잠시 임상 중단됐었지만은 대규모 임상에서는 흔히 나올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그 백신 관련주들 또는 치료제 관련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간 관련주는 뭐가 있어요? 아비간 관련주는요. 이 아비간 관련주가 뭐예요? 아비간. 예. 아비간 관련주는 한국유니온 제약입니다. 한국유니온 제약.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일본 이제 저 후지필름 홀딩스에서 아비간을 저 승인 신청을 딱 하잖아요.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승인 신청해야 11월 달에 승인 떨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베 정부는 무조건 승인 떨어뜨립니다. 예. 그럼 이거 넘어갈 거예요. 한국 유니온 제약.
아시겠죠? 시황과 종목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황과 종목.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만 본다면 어려운 시장이지만 지금 돌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V자 반등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10월달 내내 있을 악재란 말이에요. 어떤 악재가 터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10월달 내내 이 시장의 어떤 검은 그림자로서 이렇게 있을 악재이기 때문에 뭐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좀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이 경기 부양화 통과가 10월달 어려울 거라고 알았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10월달 힘들다 협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게 굉장히 덜 빠지는 걸 본다면 수급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 내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결국은 지금 같은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은요 시장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중국 소비주로서 이치환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중국 소비주로서 이치환불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코리아나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진핑 방안은 그냥 단순한 이슈고 실제 중국 소비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련주를 갖고 있는데 중국 국경주 연휴에 나온 소비를 봤더니 작년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YOY 기준 작년 이맘때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그때보다 소비가 더 좋아진 거고, 네. 연설은 끝났는데 지금 시진핑 방한 썰이 나오고 시진핑 방한 썰 보시면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12월 중 대한민국 국빈 방문 와서 남북 종전선언 찬성 뜻 밝힐 것이다 얘기 나왔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15일 주중 한국통상관 고위 관계자는 본지가 보도한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주석이 오늘 12월 국빈 방한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관련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말을 아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달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주한 중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말 못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한국 측 관계자의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게 오기는 와요. 사실 오기는 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금 시기를 재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8월 달에 오려고 하다가 지금 못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돼요, 사실. 예. 만약에 뭐 시진핑 온다 그러면 또 거리를 뭐 시민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코로나 종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12월 달에 온다는 썰이 있고요. 이거를 지금 부인도 시인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청와대에도 뭐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거기서도 그냥 뭐 답해줄 수 없다. 뭐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관련주는 올라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썰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실제 중요한 거는 이 경기 지표가 돌아선 거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이거는 어떤 단순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오냐 마냐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고 실제로 경기 지표가 회복되는 게 나왔고 전 세계 유일하게 V자 반등하고 있고 미국보다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지는 지금부터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차한불도 오늘 막판에 이런 이야기 나와서 꼬리가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도 뭐 지금 28,100원 지금 83,000주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차물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코리아나도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약해졌어요. 어쨌든 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 시간에서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 썰이 나오고 있고 12월 달에 방문이 좀 유력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중국 소비주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 시진핑의 어떤 방안 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 반등 시 가장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차한불이나 이런 것도 좀 시장과 상관없이 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좀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저 유니온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유니온제약, 아비간.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반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 예. 시장 반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 오늘 시장 보면요. 그래도 살아있던 게 어딥니까? 살아있던 게 수소차예요. S코넥도 오늘 수소차로 상한가 들어간 거. 수소차. 일자리 때문에 뭐 이슈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라 S코넥도 바이오메탄을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와 카본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S코넥이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상당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오늘 동아화성도 올라갔죠. 이엔코리아 올라갔죠. 두산 퓨얼셀, 제우스는 제가 아까 생수에 편입한 겁니다. 제우스. 예. 얘도 지금 이걸 넘겨놓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만 조금만 안정된다,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갈 거예요. 제우스하고 DK락, 그죠? 제우스는 뭐예요? 제우스는 오늘 현대차하고 정유 4사하고 정부하고 MOU 체결했죠? 그죠? MOU 체결해서 좀 어떤 거 만들었습니까? 오늘 코하이젠이라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수소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소 충전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에 수소 충전소 만들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뭐 터질까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주유소에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 지금 석유가 액체죠, 석유. 그죠? 휘발유, 경유 다 액체죠. 인프라 구조가 돼 있죠. 주유소 다 있죠. 근데 이게 되잖아요. 지금 이 수소를 액체화 시켜가지고 저장해서 운송하게 되면 주유소에도 우리 딱 주유소에 이제 요 기름 들어가면은 여기 하나는 여기는 휘발유, 하나는 경유 이렇게 써있죠. 경유. 아마도 여기에 이제 수소가 생길지 몰라요. 수소. 이거 하려고 지금 특수목적 법인 설립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 왜냐면 수소를 액체로 만들었을 때 이 저장과 운송이 쉬워져요. 저장과 운송이. 그죠? 저장과 운송이 쉬워지니까는 지금 있는 이 정유 있죠? 정유. 이 정유사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유사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주유소에다가 수소를 액화시켜서 그냥 이제 똑같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도 지금 이 정유사업에 지금 이제 그 수익이 안 나니까 굉장히 고민인데 수소 인프라를 여기다 구축해 버린다? 그냥 수소 충전소 인프라는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제우스다. 이 기술 갖고 있는 게 LOHC, 네, 유기운 반체, 액상수소 유기운 반체. 그 얘는 지금 보시면
이 주가를 또 거의 만들어 놨어요. 지금 시가총 2천억이 안 되는데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죠. 근데 지금 3월 달에 주가만 죽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여기 뚫고 올라와 있는 건데요. 지금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그걸 세차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거래 많이 나왔죠.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2, 3일 안에는 제우스가 아마 이 19,000원, 2만원 넘어갈 겁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은 구경지는 뭐 똑같아요. 구경지는 뭐 차트 모습이. 이거 돌파할 때. 제가 구경지는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돌파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구경지에는. 돌파했잖아요. 그죠? 여기 태양광. 예. 제우스는 원래는 얘네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뭘로 가는 거예요? 수소 가스로 가는 거. 수소차. 수소가스. 예. 그래서 제우스는 이 관련주를 보시면 되는 거고,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영하테크가 될 거고, EM코리아, 동아성, JNK토도 해요. JNK토. 얘도 수소 충전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 제우스. 제우스가 1번이에요. 제우스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장 반등 시에는 수소차를 봐라.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수소, 전기차. 전기차는 소재 아니에요. 예. 전기 장비입니다. 전기차 장비 부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풍력, 태양광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태양광. 아시겠죠? 아마 얘들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10월 달에 시장 반응 나오잖아요. 절대로 계속 안 빠집니다. 아까 시장을 설명드렸죠. 절대로 계속 안 빠져요. 예. 얘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무관 급등할 종목은 아까 유니온 제약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도 지금 수술용 로봇 어제 성공해가지고요. 오히려 올랐어요. 오늘도 미래컴퍼니는요. 그죠? 예.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갈 종목입니다. 미래컴퍼니, 한국유니온 제약, 코로나 치료제 관련, 그 다음에 개별 모멘텀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종목.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갈 종목이 뭐예요? 서현. 윤 총장 지지 올라가고 있다 그랬죠?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권력과 싸우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예. 벌써 안철수 대표 앞섰고요. 여기서 좀만 더 벌어지게 되면 아마 서현은 급등 나올 겁니다. 서현. 그 다음에 지금 저 에이텍 같은 경우가 이재명 관련주인데요. 내일 재판 결과 나오죠. 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시장 무관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모 아니면 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이텍도 그냥 그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만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써니전자 안철수인데요. 지지율은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힘이 점점 약해졌죠. 힘이. 예, 지금까지만 해놓은 것도 없고, 예전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 거 막 종목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 뭐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예,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안철수 해라. 안철수랑 합쳐야 한다. 국민의힘에는 인물이 없고, 그나마 야당의 인물이 되신 분이,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나오면 급등 나올 텐데, 어쨌든 그것도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또 신중하신 분이라서 뭐 지지율이 또 확 올라가기 전까지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계속해서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선 시장 무관 급등주 서현, 예, 그 다음에 에이텍은 내일 결과 나오기 때문에 보기만 하세요. 에이텍, 그 다음에 써니전자, 요거 세 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시장 무관하게 올라갈 종목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 반등 시 올라갈 종목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8번 안됐다.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8번 안됐다. 2번. 시장 무관 올라갈 섹터도 중국 소비주 말씀드렸고요. 네, 이해되셨죠? 깔끔하죠? 그 시장은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저점을 잡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 언제 뭐 특별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질 만한 이유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질 것도 아니에요. 수급이 움직여지면서 결국에는 저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간다면 시장은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 저점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게 약하다, 좀 무섭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좀 늦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처럼 계속 빠지진 않을 겁니다. 특히나 기간이 주도들 바꿔가는 과정에서 지금 IT를 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IT를 다 팔고 있고 5G 다 팔고 있잖아요. 솔리드 팔고 있죠. 어제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그죠?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우리 이런 거 다 팔았잖아요. 그죠? 진작에 다 팔아놓고 딴 거 했던 걸 제가 보여드렸죠. 보시면은 우리 영화테크 했던 것도 송원산업, 동전 다 팔고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도 솔리드 다 팔고 한 거고, 예. 오이솔루션 다 팔고서 송원산업 들어갔다가 송원산업 팔고 영화테크 들어간 거고, 예. 못 갈 종목은 파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기관이 많이 팔고 있고요. 예. 뭐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솔리드 다 팔고 있어요. 예. 기관이 이제 주도들 바꾸기 위해서 파는 거고, 아마 이걸 팔고서 뭘 사냐? 신재생 에너지, 수소, 전기,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올 겁니다. 예.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간의 매도 때문에 빠졌고, 근데 애들이 매도한다 그래서 그냥 맨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왜? 12월달 수익률을 위해서. 매도하는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또는 주도주 체인지. 주도주 체인지는 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그동안 갔던 주도주보다는 바이든이 원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우세한 걸 지금 거의 뭐 언론에서 90%까지 보는 것도 있다고 나왔죠. 예. 이게 된다면 기존 주도주는 다 약해질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됐죠? 이거를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시장 올랐을 때,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계좌 복구가 되는 거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전기차 물려있고 5G 물려있고 IT 물려있고 바이오 물려있고 막 그래버리면 시장 반등이 나와도 회복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시장 빠지는데 장사했습니까? 시장 빠질 때 뭐 급등하나 나왔다고 해서 뭐 수익 나요? 대박 나요? 아니죠. 딴 거 다 빠지고 있잖아요. 뭐 풋옵션 대박 났어요? 딴 거 다 빠지고 있잖아요. 얼마 갖고 있지도 않고 풋옵션.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등 나올 때 소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아시겠죠? 반등이 나올 때 소외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 교체 작업과 그 반등 시장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대기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는 거 우리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발송하시면 1대1 채널로 대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엠뱅월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한 달에 88만원 서비스 7일 나가고요.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카페에서 유료 결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화 023490-4666 전화하시면 이것도 자동 결제 가능합니다. 카드로요. 결제하시면 됩니다. MBN골드에 있는데 난 수익이 안 난다. 불안하다. 시장 반등 때 나는 무조건 돈 벌어야 한다. 지금이야 똑같이 손실 났지만 저도 손실 났어요. 시장 빠진데 어떻게 돈을 벌고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시장 반등 시에는 무조건 회복해야 한다. 나 회복 못하면 죽는다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하시고, MBN 골드에 계신 분이라면 방 이동 가능하니까 최한도 대표 카페로 방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제까지도 저희는 후기가 뭐 쫙 올라왔고요. 오늘은 좀 후기 올린 게 없습니다만 아마 내일 시장 반등만 좀 나온다면 바로 후기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어제까지 뭐 KC코트랭, CS베어링 다 수입도 했고요. 방 이동하시려면은 오른쪽 상단 마이 페이지 가셔갖고 여기서 방 이동하시면 되고, 방 이동하면 서비스 기간은 없어집니다. 어차피 수익도 안 나고 불안하시면 그 서비스 기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지금 5시 17분인데 5시 반까지만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고, 뭐 가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5시 반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올려주시고, 이따 저녁에 가입한다, 난 지금 못 올리겠다 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정회원 게시판에다가 여기다 종목 올려주시면 오늘 저녁이나 또는 내일 아침에 다 도와드릴 거니까 팔 걸 팔아서, 자, 지금 가망성이 없는 종목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지금 가망성이 없는 종목을 팔고 반등 나올 때 올라갈 종목 또는 시장 무관 급등할 종목을 바꾸셔야 계좌 수익은 빨리 복구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풀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난 방송 보기로 와서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